자, 오늘부터 할 게 경우의 수랑 확률이라는 단원인데 오늘 할 내용은 경우의 수만 할 겁니다. 어려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자, 여기가 2학년 과정에서는 2학기 과정에서 거의 통계랑 좀 비슷한 단원인데 통계는 니네가 1학년 때 해봐서 알겠지만 좀 계산이 귀찮은 게 좀 많이 있었죠. 근데 여기도 계산을 좀 많이 하는데 복잡하지는 않아. 근데 문제가 뭐냐면 논리 과정을 이해하는, 논리라기보다는 내용이 전개되는 거에 있어서의 그런 이해 과정이 좀 생소한 부분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특히나 앞에서 공식에 좀 많이 의존해서 풀이를 했던 애들이었으면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흑역사가 좀 있어. 선생님이 유일하게 중학교 시험 80점대 받은 게 여기 시험 봤을 때였어. 경우에서 문제를 다 틀렸어요. 그때 내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당연히 하지. 그때 쉬운 문제들 위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손도 못 대고 다 틀렸어. 20점 받는 게 다 틀린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그랬을까를 지금 보시고 보면 제일 큰 이유는 선생님이 문제를 많이 풀었다는 건 얘기 많이 했잖아. 근데 그게 사실 기계적으로 많이 풀다 보니까 나는 좀 공식에 의존을 많이 했어 그때. 지금은 안 그런데 공식에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단은 내가 오늘 개념 설명할 건데요. 크게 공식은 두 개밖에 없어요. 합의법칙, 고배법칙 두 개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는 니네가 식을 다 만들어내. 문제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한 그 식을 만들어내는 논리 과정을 니네가 오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주된 논리 과정이 합의법칙이라는 거가 고배법칙이라는 걸 하는 건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공식이 몇 개 없다 보니까 니네가 평소에 공식을 많이 좀 의존해서 풀어도 되겠다는 애들이었으면 여기 굉장히 힘들어. 쉬운 난이도와 관계없이 손을 못 대는 경우를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를 잘 이해해야 된다. 알겠죠? 합의법칙, 고배법칙만 기억하고 집을 가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볼게. 자, 그래서 사건과 경우의 수라고 나와 있는데, 자, 사건은 우리가 늘 뉴스 같은 거 봤을 때 사건이라고 하면 좋은 일이 아니지. 뭔가 안 좋은 일을 사건이라고 많이 하는데, 수학에서의 사건은 뭔가의 어떤 사람이 행위를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동전을 던졌다, 공을 던졌다, 뭐 양궁 선수가 화살을 쐈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행위를 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동전을만 한번 얘기해보자. 동전을 던지면, 그리고 얘들아, 경우의 수 단어는 현실적인 단어. 근데 너무 미래지향적으로 간다든지 공상과학을 생각하면 안 돼. 자, 이래서 문제기라는 뭐냐면 동전을 던졌어. 그럼 벌어질 수 있는 경우는 앞면이 나올 때, 뒷면이 나올 때. 근데 여기서 태클 거는 애가 선생님 땅바닥이 진흙바닥이면 세워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냥 플랫한 상황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앞면이 나올 때, 뒷면이 나올 때, 자 이랬을 때 던졌다는 행위 자체가 사건이야. 오케이? 그랬을 때 벌어지는 결과가 뭐냐면 앞면이 나왔다는 결과와 뒷면이 나왔다는 결과 두 개밖에 발생 안 하죠. 그때 하나하나를 경우라고 그래요. 오케이? 경우인데 그 동전만 바라봤을 때 앞면이 나왔다, 뒷면이 나왔다가 횟수로 따졌을 때 두 가지 종류가 발생하는 거지. 그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거를 경우를 셌다라는 거를 줄여서 경우의 수라고 불러요. 이 단원의 이름이 경우의 수인 거야. 알겠어요? 니네는 이제부터 뭐를 할 거냐면 문제에서 어떤 시행을 했어.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들, 다시 말하면 경우의 수를 빠르게 계산하는 거, 노가다로 계산하는 거를 다 학습을 이제 하는 거야. 그게 그 경우 그 수가 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답은 다 숫자로 나와요. 몇 가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거야. 동전을 하나를 던졌어요. 그럼 경우의 수 몇 개야? 앞면이면 두 가지야. 그래서 답이 두 가지야. 이라고만 써도 되고. 센터 나오잖아요. 자, 그거는 확률 때 얘기하는 거고 오늘은 안 나와요.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방금 말한 대로 뭔가 사건이 주어져 있었을 때, 뭔가 과정이 주어져 있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를 노가다로 세는 방식 아니면 빨리 세는 방식까지 그거를 학습어를 다 할 겁니다. 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의미만 파악하면 되실 것 같고, 자, 그러면 사건하고 경우는 이걸로 툭 치자 그냥. 방금 말한 거만 넘어갈게요. 자, 그랬을 때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자, 연습이나 한번 해볼까 그러면? 자, 동전은 방금 얘기했으니까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요. 자, 1번. 주사위를 그냥 던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부터 6까지 1, 2, 3, 4, 5, 6, 6가지 사건이 발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여기 쓰면 돼. 여기서 약간씩 변형되는 거야. 주사위를 하나 던졌어. 그랬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1부터 6 중에서 짝수는 2, 4, 6 3개죠. 그래서 그때는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 물어봤을 때 세 가지라고 말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런 것도 있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 말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에 자, 1은 소수입니까? 아니요. 아니죠. 소수는 2하고 3하고 5까지 3개가 있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소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라고 물어봤으면 그래도 3가지라고 대답하는. 자, 할 수 있겠죠? 그냥 간단한 거야. 그냥 경우의 수 의미만 판단하자라는 의미에서 한 거고. 자, 이제 얘기할 게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을 얘기할 건데 책에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라고 풀어서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합의 법칙이라고 불러. 자, 이거는 나중에 확률 단원을 공부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용어예요. 알겠죠? 자, 그럼 합의 법칙하고 고백 법칙을 이따가 얘기할 고백 법칙을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지. 자, 근데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냐? A라는 애가 주사위를 던졌어. B라는 애는 동전 하나를 던졌어. 그러면 주사위라는 행위와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두 가지가 발생한 거잖아. 경우의 수 말고 그냥 행위만 봤을 때 두 가지가 발생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두 가지 행위가 벌어졌을 때의 결과물, 경우의 수를 좀 빠르게 계산하고 싶어서 만들어진 게 합의 법칙과 고백 법칙이에요. 근데 두 가지 행위를 했을 때 그 두 가지 행위가 첫 번째, 동시에 발생했냐?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냐를 구분을 지었을 때, 자, 합의 법칙은 어떤 경우 쓰냐면 동시에 발생을 하지 않았어. 그때 쓰는 게 합의 법칙. 자, 근데 잘 들어야 돼. 아까 내가 사건 자체가 어디냐, 국어 사전에서는 좋은 의미가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수학에서는 좋은 의미, 나쁜 의미 그런 게 없다 그랬다. 그냥 사건 자체가 뭔가 벌어졌을 때의 결과를 사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수학에서의 동시도 마찬가지로 국어 사전에서의 동시하고 조금 달라. 잘 봐봐. 볼래? 이건 좀 유치한데 이건 수학자들이 만든 용어니까 우리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국어 사전에서는 동시는 뜻이 뭐냐? 말 그대로 동시라는 얘기는 같은 타이밍에 발생한 게 동시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냐? 박건우가 네 이름 뭐냐? 아, 조성민. 박건우가 조성민이를 뺨을 한 대 팍 때렸어. 조성민이가 빡쳐가지고 박건우를 뺨을 한 대 팍 때렸어. 자, 그러면 박건우가 조성민 뺨 때린 사건이 하나 발생했지. 그 다음에 조성민이가 뺨을 때린 사건이 그 다음에 발생했지. 자, 그럼 지금 내가 말한 건 박건우랑 조성민이 뺨을 친 행위가 동시에 쳤어? 아니지. 순서대로 발생한 거지. 그럼 이거는 국어사전에서는 동시에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국어사전에서는 말 그대로 같은 타이밍에 발생하는 것만 동시란 말이야. 근데 수학에서는 어떻게 따지냐면 일단 같은 타이밍에 발생하는 거 플러스 뭐가 하나가 추가되냐면 요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다시 말한 걸 봐봐. 박건우가 뺨을 때리고 나서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성민이가 건우를 바로 쳤잖아. 그러면 수시간 아니에요. 오늘 거의 국어야. 수학 개념이 거의 없어. 자, 해서 밟아. 어떻게 되는 거냐면 건우가 친 행위 이어서 성민이가 친 행위가 연달아서 발생했지. 연이어서 발생했지. 그래서 연이어서 발생했을 때 또는 연달아서 발생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뒤이어 발생했을 때 이런 것까지 동시에라고 표현해요. 알겠어요? 자, 그럼 잘 봐봐.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을 때가 합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그럼 말 그대로 같은 타이밍에 발생 안 했어.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지. 연이어 발생하지 않았어. 연달아 발생하지 않았어. 뒤이어 발생하지 않았으면은 걔는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때는 합의 법칙을 쓰시는데, 자, 합은 수학에서의 덧셈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잘 봐봐. 동시가 어떤 게 동시고 어떤 게 동시가 아닌지를 이해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알겠죠? 이게 제일 구분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야, 봐봐. 집이 있다. 학교가 있다. 잘 봐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버스 노선이 두 종류가 있고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 노선이 세 개가 있어. 그리고 그냥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 잘 보세요. 버스 걸어가는 거 지하철이야. 자, 뭐 구분만 지으면 돼.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치? 주황색 두 가지가 있지. 그 다음에 걸어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걸어갔을 때의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지. 지하철을 타고 갔을 때는 세 가지 종류가 있지. 그러면 이 사람이 집에서 학교까지 갈 수 있는 전체 코스라고 합시다. 코스의 가지수는 2하고 1하고 3 다 더해서 총 6가지 종류가 발생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2하고 1하고 3은 어떻게 했어요? 더했죠. 이렇게 더해서 계산하겠다는 게 합의 법칙이라고 해요. 근데 왜 더했는지를 이해하자. 동속으로 아니라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봐봐. 흰색, 주황색, 노란색이 동시에 발생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잘 보세요. 만약에 동시에 발생했다면 걸어가고 있어. 분신은 있어요. 그렇죠.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분지수를 써가지고 지하철로 순간이동을 했어. 있을 수 있냐?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 이거 오늘 국어 시간이고 굉장히 현실적인 거 하는 거야. 자, 버스를 타고 있어. 선생님, 버스 타다가 지하철을 갈아탈 수도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럴 수 있네. 중간에 내가 경유지를 안 써놨잖아. 그냥 길 이거밖에 없다니까. 그런 문제는 또 따로 있어요. 경유지 문제. 그건 이따가 할 거야. 갈아타는 건 없는 거야. 자전거 타는 거였어요. 그건 없어. 안 썼잖아. 아, 자, 그랬을 때 각각 갈 수 있는 가지수가 이런 종류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을 탔다가 갑자기 내려서 걸어가? 지하철을 달리고 있는데 내리면 죽잖아.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너무 앞서 나가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래서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탔으면 집 앞에 여기 있고 버스 저 학교 앞에 여기 바로 있는 거야. 그럼 끝이야. 알겠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버스를 탔으면 그냥 버스 타고 집에 가야 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걸어가거나 지하철로 갑자기 순간이동을 해? 말도 안 되잖아.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버스를 탄 행위, 걸어간 행위, 지하철을 탄 행위가 동시에 절대로 발생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알겠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한다? 더해주시면 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 사람이 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6가지가 발생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알겠어요? 말 그대로 연이어 발생하지 않으면, 동시에 발생하지 않으면 무조건 합의 법칙 쓰는 거예요. 다 더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중요성으로 따지면 합의 법칙보다는 곱의 법칙이 한 10배 10배 중요해요. 근데 합의 법칙을 왜 알아야 되느냐? 어려운 문제는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이 섞여서 나와. 그래서 얘들은 알고는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보자. 이렇게도 할 수 있어. 봐봐. 주사위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주사위를 하나 던졌다. 이것도 동시에 발생하지 않는 예다.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짝수가 나오거나 5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자. 자, 그러면 짝수는 아까 얘기했지만 세 가지 케이스 발생하죠. 자, 짝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세 가지야. 5의 배수는 5밖에 없지. 주사위들에서는 한 가지지. 그럼 이제 마지막에 니네가 답을 낼 때 얘네들을 더할까? 그럼 더할지 아니면 이따가 겹치는 걸 빼야 돼. 이따가 겹치는 걸 빼야 돼. 그 나중에 할 거야. 더할까? 아니면 이따가 배울 곱의 법칙을 쓸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건 동시에야. 그럼 잘 봐봐. 주사위를 한 번 던졌어요. 한 개를 한 번 던졌어요. 한 번 던졌으면 딱 결과가 만약에 나왔어. 6이 나왔다 쳐보자. 오케이? 크가 문제에서 물어보면 크게 두 덩어리를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6이 나왔으면 그냥 짝수가 나온 거잖아. 근데 갑자기 그 6이 5라는 숫자로 갑자기 확 마술로 바뀌어. 말이 안 되지. 그럼 거꾸로 얘기해볼래? 5의 배수인 5가 턱하니 나왔다? 그럼 걔는 그냥 5의 배수잖아. 근데 갑자기 그 5가 2로 바뀌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이걸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짝수가 나왔으면 그 짝수를 푸신 거잖아. 갑자기 걔가 5의 배수로 바뀔 수 없잖아.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앞에 발생한 세 가지의 사건과 뒤에 있는 한 가지의 사건은 연이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발생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라? 더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라고 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주사위를 한번 던졌어. 결과가 딱 발생했으면 걔는 그걸로 끝인 거야. 알겠니? 갑자기 짝수가 5의 배수로 바뀔 수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물론 아까 건우가 잘 얘기했는데 겹치는 게 있으면 그건 빼야 돼. 그거 이따가 삐당게 풀면서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여기 풀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훨씬 중요한 건 곱의 법칙이세요. 야, 오늘 개념 설명만 충분히 하고 숙제 많이 안 해줄 거니까 잘 들어야 돼. 개수가 경우의 수가 4개인 거예요. 얘는 네 가지가 답이고요. 자, 곱의 법칙은 쟤랑 반대예요.
무조건 어때야 되냐면 동시에 발생해야 돼. 그때 사용할 수 있는 게 고백 법칙이죠. 자, 아까 뭐 동시에를 얘기했으니까 따로 언급을 안 하고, 자, 그럼 동시에가 어떤 케이스가 있을까? 요거로 응용해 볼게. 잘 봐라. 집이 있어요. 학교가 있어요. 도서관이 있어요. 자, 간단하게 하자. 집에서 학교 갈 수 있는 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오케이? 학교에서 도서관 갈 수 있는 길이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집에서 도서관까지 갈 수 있는 길의 경우의 수를 세보세요. 라고 했어요. 아이고. 자, 동시에 와. 자, 니네가 구분지어야 되는 게 이거야, 여기 이거야. 13번이니까. 자, 그럼 잘 봐봐. 이걸 노가다로 세는 건 어떻게 하면 되겠냐? 1번, 2번, 3번 코스가 있지, 여기. 여기 다 1, 2, 넣어. 3, 4번 코스가 있지? 그러면 노가다로 세는 건 이거다. 이렇게 갔다가 1, 2, 3, 4. 하나, 둘, 셋, 네 개를 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네 개 셌지. 그 다음에 2번 코스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셌으니까 또 네 개가 있지. 3번 코스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노가다로 세면 12개란 말이야. 답은 12개야. 근데 너무 복잡하면 일일이 언제 다 할 거냐고. 니네 답 내는 거 나중에 해보잖아. 100 넘어가는 게 많아요. 그럼 그걸 노가다로 언제 다 세?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공식이 적용 가능한 문제는 빠르게 풀게끔 무조건 할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는 것만 노가다로 칠 건데 그렇게 노가다로 세는 건 치고 경우의 수가 많은 게 거의 없어요. 알겠죠? 잘 들어.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졌을 때 흰색을 그냥 하나의 사건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주황색을 두 번째 덩어리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흰색 덩어리는 길을 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세 가지가 있죠. 주황색은 길을 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네 개가 있죠.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출발은 집이고 도착은 도서관이야. 현재 지도를 보니까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려면 이 사람은 필연적으로 학교를 한번 거쳐야 되지.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 그러면 집에서 도서관 갈 때 이 사람이 고를 수 있는 종류가 흰색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고 주황색 중에서 하나를 무조건 골라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여기 도착하는 거잖아. 그러면 골라서 갖다 쳐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 덩어리에서 고를 수 있는 길의 가지수가 세 가지이고 두 번째에서 살 수 있는 게 네 가지일 때 사람이 걸어가면 여기 택한 것에다가 여기 택해서 걸어가는 게 발생하는 게 어떻게 발생해요? 걸어가고 나서 그 뒤에 연이어서 주황색 하나 골라서 걸어가지. 내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는 연이어서라는 멘트를 안 썼잖아. 버스 한 번 탔으면 끝이잖아. 근데 얘는 흰색을 한번 걸어가고 주황색을 연이어서 한번 걸어가야 되지. 그래서 집에서 도서관 가는 행위는 굳이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집에서 학교 가는 사건과 자 학교에서 자 도서관을 가는 사건이 어떻게 발생해? 연이어 발생하니까 동시에 발생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면 답을 어떻게 내느냐? 우리 답이 10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 두 개를 곱해봤더니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12가 나옵니다. 다음 결론이 나타났어요. 동시에 발생할 땐 무조건 각각의 사건을 다 세. 그 다음에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하세요. 곱하세요. 알겠죠? 자 실제로 문제 풀면 합하는 것보다 곱하는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알겠죠? 자 오늘 이 두 가지를 구분 짓는 걸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 자 알겠죠? 자 몇 개만 더 해보자. 그럼 이런 건 어떻게 할까? 자 아까 내가 주사위를 한 번 던졌잖아. 그럼 이번엔 주사위 하나랑 아까 내가 말로 한 번 한 거 있어. 동전을 던졌어. 그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한번 계산해. 자, 봐라. 똑같아요. 주사위 한 개만 계산해봐봐. 주사위 한 개는 1부터 6까지 발생하는 건 사건 6가지죠. 동전은 앞면 뒤면 두 가지 사건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죠. 자, 이제 니네가 선택해야 되는 건 곱할지 더할지 고민하는 거야. 항상 최종답은 이래. 곱할지 더할지. 자, 근데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던졌대. 그게 무슨 얘기야? 손에 주사위 하나랑 동전 하나 같이 있는 거야. 그거를 확 던지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한 행위가 주사위에다가 동전 따보냐? 아니죠.
한꺼번에 던졌다는 얘기는 이 사건과 이 사건이 같이 발생하는 거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 동시에 발생한단 말이야. 같은 타이밍에 발생하는 거 동시에라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최종답은 두 개를 더하는 게 아니라 곱해서 하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12가지. 자, 노가다로 좀 해볼래? 1이 나왔어. 앞면 나왔어. 1이 나왔어. 뒷면 나왔어. 2개 셋지. 이거 나왔을 때도 앞, 뒤. 2개 있지. 3일 때도 2개, 4일 때도 2개, 5일 때도 2개, 6일 때도 2개. 다섯에 몇 개야? 12가지 나오죠. 노가다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근데 개수가 너무 많으면 언제 다 될 거야? 그래서 간단한 문제지만 개념 적용해서 하는 걸로 그냥 해봤어요. 자, 할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 해보자. 경우에서 문제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동전 아니면 주사위야. 알겠죠? 자, 그럼 봐라. 주사위를 2개를 던졌다. 자, 그랬을 때 경우의 수를 따져. 야, 주사위 2개입니다. 그럼 주사위 첫 번째 주사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6가지고 두 번째 주사위는 6가지 발생하겠네요. 자, 그럼 마찬가지야. 2개를 내 주먹에 쥐고 있어. 확 던졌어. 그럼 동시에 던진 거지. 그럼 두 주사위가 나타날 수 있는 사건도 동시에 발생하지. 그러니까 500억 보시면 돼. 잘 봐. 그럼 요거랑 비교해 볼래, 얘들아? 주사위 1개를 2번 던졌어. 자, 그때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래. 더하는 거 아니에요? 자, 분비 파악을 해야 돼요. 주사위를, 자, 내가 방금 말한 건 주사위를 2개 갖고 있는 걸 확 던진 거고요. 얘는 하나만 갖고 있는데 던졌어. 땅바닥에 나타나는 결과를 확인하고 주워서 또 던진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잘 봐. 사건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니? 처음 던졌죠. 그럼 처음 던진 주사위에서 사건이 6가지가 발생했겠죠. 주워가지고 또 던졌어요. 그럼 또 몇 가지가 발생하겠어? 6가지가 발생하겠지. 자, 그럼 이거랑 굳이 비교를 하면은 얘는 동시에 말 그대로 동시에 발생한 거고 말 그대로 같은 타이밍에 발생한 거고 지금 내가 말한 거는 연이어 발생한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도 합이야 곱이야? 곱이라는 거야. 네. 연이어 발생하면 무조건 곱이라고. 아 진짜. 쫄라쫄라는 게 연이어 발생. 이거는 연이어 발생한 거야. 굳이 비교를 하면. 근데 얘는 말 그대로 진짜 동시에 발생한 거야. 자, 그럼 니네가 이걸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건 뭐냐? 문제에선 멘트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요. 그럼 니네가 그걸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좀 해보는 건데 주사위 2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와 하나를 2번 던졌을 때는 답이 어때? 똑같아. 알겠어? 이런 거 찾는 게 니네 실력이야. 알겠니? 말은 좀 다르잖아. 근데 답은 어때? 똑같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 구분해야 되고 니네 이 경우의 수는 니네 이런 거랑 싸우는 거야. 알겠죠? 여기 국어야 완전. 곱하기를 못하는 애가 누가 있냐고. 다 하잖아. 알겠지? 시그마를 세우는 10 세우는 게 일인 거야. 니네가 하는 거. 알겠니? 자, 그럼 또 해볼래? 이게 제일 중요해. 잘 봐봐. 동전 3개를 던진 거라고. 자, 그것도 예시예요. 자,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쭉 쏠게. 동전 1개를 3번 던져. 자, 그 다음에 제일 나온 게 자, 전구 있죠, 전구. 전구 뭔지 알죠? 불 들어오는 거. 그럼 전구 3개가 전구 3개고 신호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개일까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 자, 일단 뉘앙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3개는 같은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느껴볼까요? 동전을 3개 던졌다는 얘기는 주먹에서 동전을 3개 들고 있는 걸 그냥 한꺼번에 던진 거다? 그러면 동전 하나만 발생할 수 있는 건 앞면, 뒷면 2가지씩밖에 발생 안 하죠. 그럼 내가 지금 말한 건 말 그대로 동시에 벌어진 거지.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곱하면 돼. 그래서 일단 8가지. 근데 동전 1개를 3번 던졌다는 얘기는 행위가 어때? 하나 던졌어. 언제야? 뭐 네? 똑바로 앉아. 동전을 3번 던졌어. 잘 들어. 동전 1번을 3번 던졌으면 하나 던졌어. 주웠어. 또 던졌어. 주웠어. 또 던졌어. 던진 행위를 몇 번 했어요? 3번 했죠. 그럼 첫 번째 던진 행위로 인해서 2가지 사건, 두 번째 던진 행위, 세 번째 던진 행위 때문에 2가지씩 쭉쭉쭉 발생하지.
이해됐냐? 그럼 봐봐. 첫 번째 행위, 두 번째 행위, 세 번째 행위가 얘는 연이어 발생한 거죠. 그럼 그것도 고배 법칙이기 때문에 얘도 8가지. 자, 결론 두 개는 같은 말인 거야. 알겠어요? 이런 거 구분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전구 3개라고 쓴 거는 전구가 말 그대로 전구 3개가 이렇게 있다. 그럼 전구 하나만 생각해 볼래? 신호는 무슨 얘기냐면 꺼진 것도 신호고 켜진 것도 신호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랬을 때 전구가 하나만 생각하면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불이 들어왔다, 불이 안 들어왔다. 2가지 사건밖에 발생 안 하지. 그래서 각각의 전구에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2가지씩이에요. 그럼 잘 들어. 전구 3개로 신호를 만든다는 얘기는 3가지 종류의 전구를 한꺼번에 사용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럼 잘 봐봐. 한꺼번에 전구 3개를 무조건 3개를 다 쓰겠다고. 하나만 쓰지 않겠다고. 3개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사용하겠다.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그렇죠. 그럼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켜졌다 꺼졌다 하는 행위, 켜졌다 꺼졌다 하는 행위, 켜졌다 꺼졌다 하는 행위가 얘네 셋이 서로를 봤을 때 연이어 발생하는 거지. 동시에 발생하는 거지. 같이 쓴 거니까. 더 해야지. 3개가 다 꺼졌으면 동시에 꺼진 거고 3개가 다 켜졌으면 동시에 켜진 거고 꺼지고 켜지고 꺼졌으면 그거 자체도 동시에 발생한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구 3개로 신호 만드는 것도 동시에 발생하는 개념이라서 얘도 똑같이 이걸 까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오케이? 자, 이런 것도 있어요. 하나만 더 써보자. 깃발 3개로 신호를 만들죠. 자, 깃발을 만드는 건 청기백기 같은 거 게임 보면은 올리고 내리는 거밖에 없죠. 뭐 올리지 마도 있긴 하지만 그건 좀 제외하자. 올리는 거나 내리는 것만 하자. 그러면 깃발 하나로 니네가 신호를 만들 수 있으면 올렸다와 내렸다 2가지밖에 없지. 그럼 첫 번째 깃발 2개, 두 번째 깃발, 세 번째 깃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2개만 하자고 얘기했잖아. 오케이. 문제는 정해줘요. 우리. 정지한 것도 신호를 한다 이런 얘기가 써있어. 근데 나는 위로 올린 거 내린 것만 얘기한 거야. 자, 그럼 그랬을 때는 깃발 3개로 신호 만드는 거랑 전구 3개로 만드는 거랑 똑같죠? 같이 사용을 하잖아. 그럼 같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동시에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얘도 8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다 모르니까 얘부터 얘까지가 결론적으로는 같은 뜻인 거야. 이거 찾는 게 니네 일이야.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노가다로. 문제 풀다 보면 노가다로 찾는 게 아니라 솔직히 의미가 노가다 간다는 걸 찾아내야 되는데 구조가 어때? 각각의 사건에서 2가지씩 발생하는 게 똑같고 연이어 발생한다는 사실까지 똑같으니까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똑같이 나타났죠? 자, 이거 찾는 게 너네들의 미션입니다. 이 단원에서. 자, 그럼 봐라. 그럼 지금까지 한 얘기를 이용해서 이제 조금씩 유형별을 좀 연습을 할 건데, 자, 문제를 풀겠다는 게 아니라 풀기를 좀 할 거예요. 잘 봐. 이게 유형이 상당히 많아. 이 책은 다 나와 있지는 않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몇 개만 할 거야. 자, 일단 뭐를 할 거냐면, 자, 한글 나열을. 이거 뭐예요? 예습지에 쭉 쓰면 돼. 알았지? 문제 풀다는 게 아니라 예습지에 쭉 쓰세요. 예습지 안 끝난 거야. 네? 문제 푸는 게 아니라고. 예습지 쭉 쓰라고. 안 끝났어. 문제 못 풀어. 계기만 하고 끝날 거야. 오케이. 자, 그럼 한 줄 나열하기 경우의 수는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사람이 이런 거야. 4명이 있다. 4명이 저기 이쪽 끝 운동장 끝에 있어. 달리기를 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어디 뭐 편의점이다 쳐보자. 편의점에 1등, 2등, 3등, 4등 순으로 한 줄 세우기를 한대. 자, 그럼 당연히 달리기마다 실력 편차가 있으니까 1등, 2등, 3등, 4등이 정해지겠죠? 자, 근데 말 그대로 꼬린 지점에 동시에 들어오는 거를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내가 얘기해보자 하는 건 4명이 달리기해서 한 줄로 분수를 가렸어. 그때 경우의 수가 총 몇 종류가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자, 봐라. 이거 이해해야 돼. 야,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문제 풀 때 이렇게 자리 만드는 밑줄 친 거를 많이 할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1등 자리고 2등 자리고 3등 자리고 여기가 꼴등 자리야. 오케이? 순위를 가릴 거예요. 그럼 잘 봐. 4명은 동등한 인격체예요. 본인이 실력만 있다면 1등이 될 수 있는 권한은 누구나 다 있죠.
그치? 그러면 4명 중에서 1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4명 다 될 수 있지.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사건의 가계수는 4명이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4가지라고 쓰는 거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2등을 가리고 싶어. 1등을 제외했으니까. 그렇죠. 1등이 2등 될 수 있어? 이거는 그런 내용 없잖아. 야, 공동 생각하지 말자고 아까 얘기했지? 알았어? 동시에 그런 건 없다고. 자, 그랬을 때 1등 다음에 2등을 가리려면 3명 중에 한 명이 2등 될 거 아니야. 그래서 3명이 또 2등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그래서 3가지. 3등은 또 한 명이 빠졌잖아. 몇 명 남았어요? 2명 남았죠. 그러니까 2명 중에 한 명이 3등이 될 수 있고, 그럼 꼴찌는 남은 애가 꼴찌니까 1명밖에 안 남았지. 자, 숫자 썼다? 그 다음에 곱할까 더할까를 고민하자. 잘 들어라. 고백 법칙이에요. 왜 그러느냐? 1등이 왔어. 그 다음에 달려온 애가 2등 자리에 왔어. 그 다음에 3등 오고 그 다음에 4등이 왔어. 그러면 이게 연속되게 발생하죠. 연이어서 발생하죠.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연이어 발생하기 때문에 싹 다 다 못해. 책에 이게 공식으로 나와 있는데 외울 필요 없다. 그냥 쭉 쓰고 곱하기 하시면 돼. 자, 24가지라. 자, 이거를 이제 아까보다 숫자가 좀 커졌잖아. 일일이 노하다고 쓸 거냐고. 아무래도 좀 귀찮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 법칙이 가능한 구조면 빠르게 하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 더 해보자. 4명 중에 3명의 4명 중에서 미안. 4명 중 반장, 회장, 뭐 있냐 뭐가? 서기 있냐? 서기라고 하냐? 서기 있어? 그래서 반장이랑 서기를 뽑는다고 쳐보자. 전교생이 4명밖에 없어요. 서기. 그럼 잘 봐봐. 그럼 반장을 뽑을 수 있는 자리랑 회장이 있을 수 있는 자리랑 서기가 오는 자리를 이렇게 줄을 만들어. 그렇게 한 다음에 야 얘네 4명도 동등한 인격체야. 네, 한 번에 뽑느냐 여러 번 뽑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마지막 한 명 누구예요? 3명 아니에요. 들어. 좀 구분 지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야 얘는 말 그대로 4명을 한 줄로 나열한 거고 얘는 뭐냐면 4명 중에 반장하고 회장하고 서기를 뽑아서 한 줄 나열한 거야. 오케이? 그럼 저거랑 차이점이 뭐야? 4명을 다 사용하지 않았죠. 3명만 사용하는 거죠. 좀 차이가 있지. 근데 식을 어떻게 쓸까를 봤을 때 어렵지 않아. 4명 중에 자, 순서대로 뽑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4명 중에 누구나 반장이 될 수 있죠. 그럼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은 4명이지. 그 다음에 반장이 회장을 할 수 없잖아. 그럼 3명이지. 그럼 남은 2명 중에 서기 뽑겠죠. 2명이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자, 순서를 봐봐. 반장 뽑은 행위, 다음에 회장 뽑은 행위, 다음에 회장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자 얘들아. 어? 나도 알아. 그 다음에 뽑은 행위가 모르는 거 왜 하나요? 부반장 부회장은 없어요? 여기다 저거 봐. 여기 이 단어만 하면은 자꾸 시비를 걸어요. 회장이 내가 정했다고 내가 교장이야 자식들아. 알았냐? 잘 봐. 그랬을 때 교장 반장 뽑은 행위, 회장 뽑은 행위, 서기 뽑은 행위가 연이어 발생했다는 거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무조건 고백 법칙이라. 그래서 얘도 24가지야. 오늘 반장 뽑고 내일 회장 뽑았을 수도 있죠. 그래도 똑같아요. 이제 갈까요 선생님? 아 집어넣지 말고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저희가 책 한 번 보면 안 돼요. 뭐 어떻게 돼요? 어? 숙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다 알려줄게요. 일단 오늘의 숙제 내일 요약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웃하는 문제가 떨어 있는데 한 줄 나열하기 중에서 이웃하는 경우는 이거 잘 들어라. 이웃한다는 얘기는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잘 봐봐. A, B, C, D 4명이 있어. 그러면 한 줄 나열하기 하면은 이거랑 똑같겠죠? 4, 3, 2 맞죠? 근데 조건이 뭐가 뭐냐면 B랑 C가 이웃해야 된대. 이웃한다는 게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잘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만 쓰면은 자 A, C, D 이건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 줄 나열하기 했을 때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란 말이다. 근데 B하고 C가 떨어져 있지. 그럼 이건 이웃한 게 아니야. 이건 이웃한 게 아니야. 그러면 A, D, B, C 이렇게 붙어 있으면 얘는 두 개가 붙어 있으니까 이웃한 거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사건들이 총 몇 개가 있어요? 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매듭 실수하는 것까지 얘기할 테니까 잘 들어. 푸는 게 어떻게 하냐면 두 개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아요. 이웃하면 친한 거잖아. 그럼 두 개를 두 사람인데 얘를 한 사람처럼 생각해. 한 몸처럼 생각하는 거야. 니네 눈에는 이 여기 있는 네 명이 B하고 C가 한 사람처럼 생각을 해서 실제로는 A, 동그라미, B 세 명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 이렇게 세 명이라고 생각하고 세 명을 한 줄 나열하기를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BC가 이게 한 몸으로 붙어 있어. 그럼 이게 이웃해? 그러면 여기 빨간색 동그라미가 한 줄 나열하기 하는 대상이 됐을 때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든지 간에 얘네 둘은 무조건 붙어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한 줄 나열하기 했을 때 얘는 쉽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면 되겠지. 이유는 첫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다가 사람을 배치하면 되죠. 그러면 6가지인데 그 6가지에 무조건 B하고 C가 어떻게 돼 있어? 붙어 있다. 자, 근데 답이 얘가 아니야. 그러니까 B하고 C가 이웃하는 얘기는 붙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잘 봐. 이거랑 이거랑 한번 비교해 봐봐. A, B. 자, 여기는 B하고 C가 여기 붙어 이웃하다고 있지. 근데 통보가 A, 나와요? B 뭐라고? 설명에 뭐가? 뭐랑 뭐는 이웃하다 이러지? 자, 써있어. C하고 B 이렇게 돼도 BC 이웃한 거 아니냐? 그럼 잘 봐봐. BC 이웃한 거 맞지? 근데 전체 한 줄 나열하게 했을 때 이 사건하고 이 사건은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다른 사건이죠. 왜요? 서 있는 순서가 다르잖아. 만약 니네가 지금 6가지 계산하는 건 뭐냐면 B하고 C가 붙어 있기는 하는데 B 다음에 C가 붙어 있는 경우만 생각한 거야. 두 배를. 그렇죠. 그래서 두 배를 해야 돼요. 두 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말고 이거까지 똑같은 게 또 생기니까. 아하. 똑같은 게 아니라 B하고 C의 자리가 체인지 됐지. 10B도 상관없네. 이해됐어요? 무슨 말이지? 그래서 6가지에는 뭐만 써 있는 거라고? B 다음에 C만 서 있는 것만 생각한 거란 말이야. 애들이 실수 많이 하는 거야 이게. 알겠어요? 그래서 오케이. 자, 여기에 뭐까지 생각해야 돼? C 다음에 B가 서 있어도 이웃한 거잖아. 근데 얘도 똑같이 6가지 똑같이 발생하겠죠? 근데 이거를 6 더하기 6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공식이 뭐냐면 3명이라고 생각하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다음에 지금 그렇지. 지금 곱한 게 똑같은 게 또 생겼잖아. 그게 행위가 왜 그랬어요? B 다음에 C, C 다음에 B라는 동일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하면 돼. 자,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2가 의미가 있어요. 잘 들어라. 자, 요거까지만 하자. 알겠지? 요것만 이해하고 가자. 자,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는 2를 했는데 이 2가 어디서 발생했어? 이웃해야 되는 두 사람이 B, C, B 이렇게 자리 이동을 했지. 그럼 잘 들어라. B하고 C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B하고 C만 있었을 때 두 사람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있었고 2가지지. 그래서 그 2가 정확하게 의미가 한자 이웃해야 되는 사람. 집어넣지 마라. 이웃한 사람이 한 줄 나열하기 한 경우의 수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됩니다. 이걸 편협하게 공부하면 안 되잖아. 자, 무슨 얘기냐? 두 사람이 이웃했다고 해서 2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야. 알겠어요? 왜 2를 곱했어? 이웃해야 되는 두 사람이 한 줄 나열하기 했을 때 BC, CB 2가지가 발생했고. 왜? 그러면 그 세 개가 이웃하면 그걸 지금 할 거예요. 또 다시 그걸 다 할 거예요. 잘 봐봐. 그래서 이거를 응용할 거야. 잘 들어. 똑같이 A, B, C, B가 있는데 이번엔 A하고 B하고 C가 이웃해야 돼. 경우를 설명해서 똑같이 해보자.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는 뭐였어요? 이웃해야 되는 애를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에서 A, B, C를 통째로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실제로는 2명이 있는 거야. 그래서 2명을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두 경우가 있는데. 그렇죠. 그냥 단계가 있다. 그럼 봐라. 그럼 2 곱하기 1인 거 맞냐? 이해됐죠? 첫 번째 2가지, 두 번째 1가지 발생한다.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2한 숫자가 뭐라 그랬어요? 이웃해야 되는 애가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라 그랬지? 맞냐? 그럼 여기 쓴 2는 뭐냐? 2 곱하기 2에서 한 2는 뭐냐면 A 다음에 B 다음에 C가 자리한 것만 계산하는 거란 말이야. 3위를 그럼 얘네 3명이 자리를 막 바꿔도 세 사람이 이웃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잖아.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얘네가 빨간색만 한 줄 나열하게 했을 때
따로 계산해야 된다. 자, 근데 세 사람이 한 줄 나열하게 한 거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죠? 그래서 얼마죠? 6가지죠? 그럼 최종 답은 뭐냐면 처음에 쓴 2 곱하기 1에다가 똑같잖아요. 방금 계산한 3 곱하기 2 곱하기 1한 거를 다 곱해줘요. 자, 의미 파악해라. 두 사람이라고 2를 곱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걸 찐따같이 공부하는 애들은 세 사람이 이웃했다고 해서 여기다 3을 곱하죠. 그럼 틀린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지? 아, 얘기했잖아. B 곱하기 B하고 C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가, 아니 이웃하는데 한 줄 나열하게 하는 경우의 수가 B, C, C, 두 가지밖에 없잖아. 어? 내가 써줄 이 말을 보세요. 그러면 세 사람이 한 줄 나열하기로 했어. 그게 6가지라. 실제로 곱할 때에는 두 사람만 한 줄 나열하게 썼다고 생각했을 때 2 곱하기 1에다가 세 사람이라서 3을 곱하는 게 아니라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이웃해야 되는 애들끼리 한 줄 나열하게 할 6가지를 곱해줘야 돼요. 두 사람이었을 때는 2 곱하기 1이라서 2를 곱한 거고요. 세 사람이었을 때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한 6을 곱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두 사람이라고 2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합시다. 결국 답은 똑같잖아. 다. 뭐 답은 똑같을 수도 있지. 자, 그래서 결과는 이거를 다 곱한 게 답이에요. 선생님 답은 똑같은데 시간만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프리 그럼 수리로 같은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알겠죠? 뒤에 좀 덜했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하자.